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어린 시절부터 서재에 꽂혀있던 책인 인간 실격. 책은 얇았지만 표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으스스한 느낌에 이 책만은 안 읽고 그냥 뒀었어요. 그러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워낙 유명하니 한번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땐 주인공인 요조를 보고 뭐야 이 자기 왜 B급 파랑 찌질이는? 라고 느꼈습니다. 한참 지나 다시 두 번째로 읽었을 땐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요조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라면 저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 후로도 가끔 우울하거나 날씨가 울적한 날은 이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몇 번을 읽었지만 다시 읽고 싶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책이 얇고 두껍지 않은 소설이지만 밀도가 어마어마한 책이라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책입니다. 인간 실격의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필명이고 본명은 쓰시마 슈즈입니다. 1909년에서 1948년까지 짧은 삶을 살았고 5번의 자살 시도 끝에 향년 39살의 나이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일본의 대표 문학 작가입니다. 이 책은 화자인 나가 주인공인 오바요조의 세 편의 수기를 읽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인간 실격 수기의 주인공 오바요조와 인간 실격의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오바요조는 작가가 만든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일 뿐이죠. 하지만 그 둘의 삶은 매우 닮았습니다. 작품에 쓰인 것을 실제 작가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다자이 작품에는 허구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품 중 어떤 부분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인간 실격은 다자이가 평생 동안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허구화한 작품이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명의 책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죽음을 지향한 원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줄거리 좀 요약해서 알려줘. 첫 번째 수기에서는 요조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오바요조는 일본 명문 대주주 가문의 11남매 중 10번째 아들로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잘생긴 외모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늘 바쁘신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유모와 하인들의 손을 거쳐 자랐고 요조는 어린 시절 유모와 하인들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앓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사람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설사 그게 가족이라 해도 남들에게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광대짓을 합니다. 광대짓이 뭔가요? 라고 물으실까봐 설명을 하자면 더운 여름에 긴팔 스웨터를 입고 돌아다니거나 이상한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주위 사람들을 웃김으로 철저하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인의 속마음과 자아를 감춰버립니다. 두 번째 수기에서는 요조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생인 요조는 여전히 인간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학교 성적은 늘 탑이고 어릴 때부터 하던 광대짓 또한 계속됐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학교에서 요조는 엄숙한 얼굴로 철봉을 향해 달려가서 그대로 멀리 뛰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날아가 모래밭에 쿵!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전부 계획적인 실패였고 요조가 예상했던 대로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요조도 쓴웃음을 지으면서 일어나 옷에 묻은 모래를 털고 있던 중 같은 반의 조용한 남학생 다케이치란 친구가 요조의 광대짓이 요조가 일부러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케이치가 제 등을 찌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랬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한테 간파당하리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케이치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일부러 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까 극도로 불안해진 요조는 다케이치와 친구를 먹기로 결심하고 다케이치를 자신의 하숙집에도 데려갑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요조는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거기서 본인보다 6살 많은 호리키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미 성인인 호리키와 함께 요조는 술, 마약, 담배, 좌익사상, 매춘부들을 경험하며 음탕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요조는 어릴 때부터 친척들과 주변 어른들이 정치하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는 칭송하고 아부하지만 뒤에선 아버지 욕을 하는 걸 보고 인간의 이중적인 태도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계회사도 형편없었고 연설이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소위 아버지의 동지들이 화난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들러서 객실에 들어와서는 아버지한테 오늘 밤의 연설회는 대성공이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요조는 술, 담배, 매춘부, 좌익사상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에도 가담을 합니다. 요조는 이런 가식 없는 비합법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합법적 세계에 있는 것보다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던 중 술집에서 스네코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우울증을 앓았던 둘은 같이 바다로 뛰어드는 동반 자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요조만 살고 스네코는 죽게 됩니다. 요조는 그 후 자살 방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집안의 위력 때문인지 기소유예 처분만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요조는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신세가 됩니다.
세 번째 수기에서는 요조가 동반 자살 미수 사건으로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후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명의 만화가로 생계유지를 하던 중 3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시게코라는 어린 딸 하나와 살고 있는 시즈코라는 여자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딸 시게코는 요조에게 아빠라고 불렀고 시즈코와 함께 기둥서방처럼 3명에서 살아가던 중 어느 때처럼 호리키가 요조를 찾아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세상이 너를 매장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호리키가 그렇게 말하자 불현듯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는 말이 혀끝까지 나왔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는 게 싫어서 도로 삼켰습니다. 요조는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뒤끓고 있었지만 행여나 호리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저 진땀나네하며 허허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그 일 이후 세상이라는 게 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예전보다는 조금 덜 겁내고 조금 더 멋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조는 어느 날 밤 시즈코와 딸 시게코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자신이 두 사람의 행복을 망친다고 생각해 아무 말 없이 떠나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 같은 멍청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이제 곧 두 사람을 망쳐놓을 거야. 조촐한 행복, 착한 모녀에게 행복을. 저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합장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가서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담배가게 아가씨 요시코와 동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요조는 집에서 요시코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조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늘 자기에게 무한 신뢰를 보여줬던 요시코가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끝끝내 요조는 요시코에게 그 어떤 것도 말해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칩니다. 나중에 제 내연의 처가 강간당하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는 일조차 있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가능한 인간들의 분쟁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요조는 술과 마약에 더 빠지고 그리던 만화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걸 그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웠던 요조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의 지난 날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어떻게든 새 삶을 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도망칠 최후의 수단.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는 목을 매는 수밖에 없다고 하느님의 존재를 내기에 걸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제 사정을 전부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답장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옛 하숙집 주인 넙치와 호리키를 사주해 요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요조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정신병원 입원을 인간 실격의 낙인과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꽤 오랫동안 자동차 안에서 흔들리다가 주위가 어두컴컴해졌을 때쯤 숲속에 있는 커다란 병원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양소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나서 금방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띤 젊은 의사의 안내를 받아 어떤 병동에 수용되었고 철컥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조의 간절한 구조 요청과 같았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정신병원 감금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바요조의 세 편의 수기를 읽은 화자는 스탠드바 마담을 찾아가 오바요조가 살아있냐고 묻습니다. 마담은 요조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 하고 인간 실격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담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눈치 빠르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하느님같이 착한 아이였어요. 여기까지 인간 실격의 줄거리를 알아봤는데요. 얇은 책이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은 내용이죠. 인간 실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진 일본인 독자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자살 직전 1948년 발표한 그의 삶을 반추하는 자전적 소설이고 다자이 오사무도 오바요조처럼 감염성 우울증을 앓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인간 실격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인들의 허망한 마음이 잘 표현된 시대적 반영소설인데 그 당시 일본인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허망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인간 실격은 깊은 우울함과 지나칠 정도의 솔직함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요조가 가진 인간에 대한 공포, 그 공포로 인한 광대짓, 쉽게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등 그의 심리적 상태를 완전히 공감하며 따라가긴 어려웠지만 담담하고 솔직하게 써내려간 수기 내용과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로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마약과 술, 여자에게 의지하고 도망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요조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요조의 내면의 슬픔과 가면성 우울증을 깊이 공감하려면 조금 더 이 책을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설이라 여자 등장인물 이름이 땡땡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등장인물들을 대충 정리하면서 보면 헷갈림 없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요조의 가족은 명문 집안이었지만 내면적 소통은 없는 모습입니다. 요조는 시즈코와 이별할 때도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요시코의 성관계를 목격했을 때도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또 요조가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을 때도 아버지는 답장 대신 요조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소통의 부재가 눈에 띕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건 소통이란 걸. 소통이 전혀 없는 인간은 요조처럼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작가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죽기 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소설인 것 같고 책은 다 읽고 서로의 생각을 들을 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다른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